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세포의 구성물질처럼 내용이 많고 여기서도 그림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그림에 따라서 세포 소기관이 무엇인지 그리면 각 특징은 무엇인지 이렇게 위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고 안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는데 특징별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포라는 건요. 우리가 세포 분열하면서 체세포 분열, 감소 분열할 때 특히 체세포 분열할 때 세포를 배웠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자, 먼저 세포는요. 당연히 눈에 잘 안 보여요. 우리가 몸에서 가장 큰 세포는 여성의 몸에는 난자가 가장 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매우 작죠.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고요. 그 다음에 세포는 외부 물질과 내부 물질 교환을 하기 때문에 부피나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너무 커지면 물질 교환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계속 분열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번엔 시험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각 해당하는 장소에 따라서 분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대적인 크기 보이죠? 그리고 세포의 모양은 이렇게 네마키가 발달되어 있는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통합과학에서 세포 소기관 하면서 발달된 두 가지를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거 내용에 따라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공생설 그 다음에 이렇게 발달한 네마케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소포체, 골재체 이런 내용을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용어들을 조금 아셔야 돼요. 세포의 핵이니 세포질이니 원형질인지 후형질인지 이런 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요거는 핵이고 밖에 있는 건 세포막, 안쪽을 세포질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다. 그래서 세포의 안과 밖을 구획시켜주고 물질 교환을 조절하더라. 그리고 가운데 일반적으로 핵이 있고 그 사이를 세포질이 가득 채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원형질과 후형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형질은 뭐냐면 생명활동을 수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포 소기관들이 해당하고요. 후형질은 뭐냐면 활동 결과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포벽, 액포, 세포 함유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 것이고 우리가 또 통합과학 때 무엇을 배웠냐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배웠어요.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는 우리가 핵이 있냐 없냐 여부로 구분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둘의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막성 세포 소기관이에요. 막성 세포 소기관. 막으로 이루어진 세포 소기관이 있냐 없냐. 없으면 원핵이고요. 있으면 진핵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막이 없는 세포 소기관 중에 대표적인 게 리보솜이거든요. 이거 통합과학 때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막성 세포 소기관으로 원핵과 진핵을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원핵은 없어요. 그럼 리보솜은? 리보솜은 막이 없어요. 그래서 리보솜은 둘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원핵세포는요, 생김새 보시면 약간 징그럽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핵과 세포 소기관이 없는 세포다. 진핵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애들이 세균이에요. 진핵은 동물, 식물, 균류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염색체도 아셔야 되는데 원형세포는요 원형의 D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다음에 진핵은 다수의 선형 DNA로 핵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뉴클레오섬을 형성하지 못하고요. 진핵은 뉴클레오섬을 형성을 합니다. 진핵은 핵막이 있고요. 그다음에 막상세포 소리가 말씀드렸고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거 뭐냐면 리보솜이 있긴 한데 차이가 있어요. S는 친관계수라고 부르는데 원핵은 70S, 진핵은 80S입니다. 이 숫자를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세포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포벽이랑 좀 달라요. 미끄덩미끄덩 하는 그런 세균을 이제 있는데 그 미끌미끌한 게 피막이거든요. 피막 안에 보면 세포벽이 있고 그 안에 보면은 세포막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포벽은요 펩티도 글리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 일반적인 진핵은 식물이라던가 균류가 있는데 식물은 셀룰로스라는 성분이고요. 균류는 키틴이라는 세포벽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벽은 세포벽이어도 구성 물질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각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공부하실 때 원핵과 진핵의 차이점, 막성세포 소기관이 있냐 없냐, 리보솜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세포벽도 내신 시험에는 내진 않겠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신은 안 내요 세포벽. 낸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통합과학 때 배웠어요. 시험에도 많이 내셨었고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요거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배운 거 다시 한번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세포라는 게 그림을 그리면 가운데에 핵을 그리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왜냐면 핵 안에는 DNA가 들어있고 DNA가 손상되면은 세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고 중요한 세포 소기관인 핵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그 주변에 세포 소기관들이 더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세포, 식물세포 다 원래는 가운데에 핵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요거를 A라고 했다. 그러면 A는 뭐 골드체이다. A는 스포츠다.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림에 따라서 세포 소기관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형태 다 나왔어요. 동물에만 있는 거 중심니까 리보솜. 이거 오타난 것 같은데요. 리보솜이 아니라 리소솜입니다. 중심니까 리소솜.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엽록체. 와, 오타가 많네요. 그 다음에 세포벽, 핵포. 이중막이 있는 거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시험 직전에 읽어보십시오. 그럼 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핵은요 생명 활동의 중심이에요. 핵이 망가지면요 죽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멜라닌 색소 얘기도 해드렸죠. 그리고 핵은 이중막이에요. 그리고 핵막에는 핵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과 세포질 사이에 물질 이동 통로가 됩니다. 요거 지금 제가 밑줄 거는 전부 다 기출 지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핵 속에 유전 물질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더라. 그리고 단백질은 세포 내 생명활동이 조절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활동의 중심이라는 건데 핵 안에는 DNA가 들어있고 DNA에 유전자가 들어있잖아요. 유전자에 따라서 필요한 물질을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단백질들이 뭐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겠지만 효소, 호르몬, 항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효소들에 의해서 물질 대사가 조절되는 거죠. 그 물질 대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생명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이다. 그래서 핵이 망가지면 세포는 죽는다는 거. 자, 핵 속에 있는 DNA는 염색사라는 형태로 들어있는데 이 염색사는 우리 기억나시죠? 히스톤 8량제의 DNA가 일정 요구받게 강조했다는 거. 이거를 누클레오솜이라고 그러잖아요. 누클레오솜은 염색사와 염색체의 기본 단위였고, 그리고 세포 분열할 때는 핵막이 없어지고 염색체가 보이면서 이동을 했다는 거. 그리고 핵 안에는 인이라고 있어요. 인은 단백질과 RNA로 구성되어 있어서 막이 없고요. 여기에 rRNA 합성되는 장소로 리보솜 합성에 관여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핵이 중요하다라는 걸 밝혀내는 실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삭간말 재생 실험이랑 아메바 생존 시험. 이것도 다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삭간말이 두 종류가 있어요. M형과 C형이 있습니다. M형은 뒤집어진 우산모형처럼 생겼고 얘는 찢어진 우산처럼 생겼잖아요. M형과 C형에서 우리 구조를 한번 볼게요. 위에 있는 부위를 가시라고 그러고요. 가운데를 자루, 밑에는 헛부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 헛부리에 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M형의 자루에 C형의 헛부리를 접합을 시켰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 C형에 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C형의 자루에 M형의 헛부리를 붙였어요. 그럼 여기에는 M형의 핵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경과되고 나서 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관찰을 했더니만 C형의 가지 생겼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C형의 핵에 있는 정보에 따라서 C형의 가지 생겼다는 거고요. 자루랑은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 다음에 M형의 핵에 있는 정보에 따라서 C형의 자루일지라도 M형의 가지 생겼다는 거. 즉 핵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더라. 그래서 생명현상에 대한 모든 정보는 핵에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내는 실험 중에 하나고요. 아메바의 생존 실험. 100마리의 아메바를 준비를 했어요. 보통 표본 오차는 100마리 정도가 있어야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 값이 다 100이에요. 그러면 핵이 있는 부분 A와 핵이 없는 부분 B를 구분하여 잘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생존율을 측정을 했을 때 B는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4일 만에 전멸을 하였지만 A 보세요. 생존에 무리가 없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는 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봐보세요. 4일 됐을 때 봤더니 0마리에 0마리. 자, 우선 끊어갈게요.